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관절 전치환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고관절 전치환수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떤 수술이고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이라는 곳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타구니 서해로 쪽이고요. 이 피부 밑으로 들어가서 근육 쪽을 다시 한번 더 열고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고관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고관절에서도 이 전치환수를 할 때 희생하는 뼈는 이 정도, 이 고관절의 대퇴골두, 대퇴뼈의 가장 근위부, 표면 가장 요 제거된 부분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임플란트를 넣게 됩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고관절 중에서도 이쪽 피머넥 쪽 대퇴골두와 대퇴경부라고 일컫는 이 해부학적인 부위에다가 임플란트를 넣는 것이 바로 고관절 전치환술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도 설명드릴 때 사실 인공관절, 고관절 전치환술 이렇게 하면 알고 계시고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요새 치과 임플란트는 너무나도 유명해졌고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치과 임플란트하고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 대퇴뼈라고 하는 이곳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빨 치아 쪽, 턱뼈 쪽에다가 임플란트를 끼워 넣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끼워 넣는 것이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이 대퇴 쪽에 임플란트를 끼워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부 쪽, 골반 쪽이라고 하죠. 고관절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골반뼈와 대퇴뼈가 만나는 그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까 보여드린 거는 대퇴뼈고 이것은 골반뼈의 고관절 쪽의 뼈를 이렇게 임플란트를 끼워 넣게 되고 이 두 가지 임플란트가 서로 맞물려서 관절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고관절 전치환술입니다. 즉 대퇴뼈의 임플란트와 골반뼈 고관절 쪽의 임플란트가 합쳐져서 가동 범위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관절 전치환술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관절 전치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고관절 전치환술을 하게 되는 수술은 골관절염입니다. 이와 같이 엑스레이를 잘 모르시고 의학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도 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한 거는 느끼실 것 같습니다. 뼈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보였던 관절과는 달리 뭔가 조금 이렇게 동글동글한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뼈하고 뼈 사이의 공간이 이렇게 원래는 좀 있어야 되는데요. 완전히 관절이 붙어버린 이런 관절염의 사진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인 골관절염보다는 대퇴골두 골괴사, 우열성 괴사라고 알려진 그 질환이 훨씬 더 이 고관절 전치환술을 많이 수술을 하게 된 원인이 되는데요. 그런 괴사도 결국은 나빠짐이 이런 골관절염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골관절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골관절염을 치료했던 방법은 옛날에는 관절 절제술, 리섹션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외과적인 수술 방법이 개발이 되면서 이런 아픈 관절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이제 의사들이 고민을 했을 당시 처음에는 이렇게 절제를 해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그림 모식도로 보여드렸던 그 절제를 한 사진과 거의 똑같죠. 아프니까 아픈 부위를 없애는 거죠. 이런 관절 수술이 이제 초기에 했던 거고 실제 지금도 사실 아주 위험한 환자나 이 관절 치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서는 이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관절 유합술, 퓨전, 이렇게 완전히 붙여버리는 아스트로데시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관절 유합술이라는 방법으로 또 치료를 하기도 했었죠. 이 관절이 또 역시 아픈 이유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관절이 아픈데 거기를 자꾸 움직이게 되니까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골관절 결핵, 이런 세균성 관절염,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경우에 이렇게 뼈를 서로 붙여버려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통증을 없앴던 수술적 방법이 있었던 거죠. 이런 관절 절제술과 관절 유합술 이런 것들이 뭔가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존찬리라는 의사 선생님께서 영국분이신데요. 인공관절을 처음으로 만드셨고요. 초기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플란트가 있고 폴리에틸렌 플라스틱과 금속으로 만든 임플란트가 서로 결합되어서 엑스레이 상에서 이와 같이 보이는 인공관절이 굉장히 초기에 있었던 인공관절이죠. 그런데 이 인공관절, 고관절 전치환술의 결과와 성적이 너무나도 좋고
정말 고생했던 아까 절제술과 유합술로 그렇게 기능이 완전히 좋지 않은 그런 관절을 가지셨던 분이 마치 수술 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이 되면서 너무나도 좋으니까 영국 여왕이 존 찬리 경이라고 호칭을 부여할 정도로 굉장히 이 인공관절의 치환술은 훌륭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찬리 선생님은 이제는 존 찬리 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로 이 아까 처음 보셨던 화면과 똑같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을 때의 고관절의 모양이 이와 같이 됩니다. 이 환자분은 양쪽을 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신 거고요. 다른 데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의대생일 때 본과 3학년이었죠. 본과 3학년 때 실습을 돌아서 정형외과 병동을 갔는데 이와 굉장히 유사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팩스도 아니고 사진 디지털 사진도 아니고 필름 사진이었죠. 그게 이렇게 딱 걸려 있는 사진을 봤을 때 뭔가 느낌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마치 오늘 제가 예상컨대 이 사진을 처음 보시는 분이시면은 좀 느낌이 남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절이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이제 로봇 같기도 하고 인조인간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인공관절이 기능을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란셋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잡지입니다. 여기에 인공관절은 The Operation of the Century, Total Hip Arthroplasty Replacement라고 해서 인공관절을 세기의 수술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고관절 전치환술은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수술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고관절 전치환술은 정말 훌륭한 수술이고 좋은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외래에 오셔서 인공관절 수술을 상담을 해드리고 수술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와, 이거 인공관절 수술 정말 괜찮은 건가요? 위험하지 않나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그런 궁금증들을 많이 여러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를 듣기 전까지도 여러분들께서도 고관절 수술은 위험하지 않나? 정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기사 스크랩을 한 것처럼 많은 기사나 많은 명의 프로들, 여러 텔레비전, TV 프로들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 나오는 것들에서 이와 같은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관절은 위험하다, 사망률이 매우 높다, 아무보다 무섭다는 누인 고관절 골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일반인 분들께서 고관절 수술이 위험하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관절 수술하면 항상 위험하다, 사망할 수도 있다, 수술하고 감염될 수도 있고 수술했더니 근처에 사시는 분 어르신들은 걷질 못한다더라. 그리고 또 수술했더니 또 곧 있어서 재수술을 한다고 한다더라. 그리고 한번 수술하고 났더니 일어서질 못하고 결국 돌아가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술했더니 자꾸 빠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마치 고관절 수술은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수술인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런 기사들은 고관절 골절에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진짜 고관절 수술 위험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과 관련된 수술은 좀 위험하죠. 실제로 그런 기사들을 다시 한번 보면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내 사망률이 20%나 된다더라. 또 50세 이상 고관절 골절되면 6명 중 1명은 1년 내에 사망한다더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고관절 골절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고관절 골절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취약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그로 인해서 사망률이 좀 높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이것이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의 뼈가 뭐가 굉장히 많이 어긋나 있고 벌어져 있고 그렇죠. 일반인 분들이 보시면 뼈의 연속성이 이제 이게 사라진 이것이 바로 골절인 거죠. 고관절이 골절이 되게 되면 움직이질 못하니까 장기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게 되고 또 대부분 고령이신 어르신들이 많으시는데 통증도 심하고 움직이질 못하니까 선망과 치매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 움직이지 못하심으로 인해서 위생 상태가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 요로 감염이나 흡임성 폐렴이 생기는 경우도 많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세균이 피에 돌아다니는 폐혈증,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혈전증이나 폐색전증, 그리고 오랜 시간 누워 계시면은 피부가 나빠지고 상처 감염이 생기는 욕창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좀 취약하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고혈압, 당뇨, 뇌졸중 이런 뇌신경 질환들,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는 것들이 악화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중환자실 치료를 받게 되시는 경우도 많게 돼요.
고관절 수술을 골절이 당하게 되면 수술을 하던 수술을 하지 않던 이렇게 점점 나빠지셔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고관절 수술이 위험하다고 알고 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고관절 전치환술은 물론 이런 고관절 골절에서도 많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릎 수술, 무릎에 인공관절 받는 거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무릎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처럼 고관절도 고관절에 생기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나 다른 아프게 만드는 기타 질환들 때문에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즉 고관절 골절로 인한 수술과 고관절 질환으로 인한 수술이 완전히 다른 건데 언론에 너무 고관절 골절로 인한 수술이 위험하고 그 질환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이 고관절 훌륭한 이 세기의 수술이라고 일컫는 이 고관절 치환술마저도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럼 퇴행성 관절염은 무엇인가? 여기 보시는 이 도자기처럼 매끈매끈한 관절이 실제 아까 이 사진하고 매칭을 시켜서 보시면요. 아주 건강한 관절입니다. 건강한 관절 연골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이렇게 관절이 완전히 붙어버린 퇴행성 관절염에서의 사진이 실제 사진은 연골이 완전히 벗겨져 버리고 이것과 달리 울퉁불퉁한 것이 관절에 문제가 생긴 관절인 거죠. 이 관절을 해결하는 것이 고관절 전치환술입니다. 이렇게 아까 요 정도를 잘라낸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면 움직임은 이와 같이 일어납니다. 저런 임플란트가 들어왔는데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 우려가 되시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돌릴 수도 있고 굽혔다 폈다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능면으로는 완전히 수술 전 아프기 전에 정상인 것처럼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연구 목적으로도 하고 환자분들이 얼마나 회복하셨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인공관절 전에 이제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환자분들이 되게 어떤 분들은 막 20점까지도 내려가고요. 이렇게 30점, 50점, 60점 정도로 많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6개월 만에 거의 100점에 가깝게 되고 12개월, 24개월, 2년 가까이 되면은 거의 100점에 가깝게 되고 이것을 더 연장해서 한 3년 정도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forgotten hip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잊어버린. 그러니까 뭐 이물감도 없어지고 내가 가끔은 수술 받았는지도 잊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기능평가에서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죠. 항상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탈구라는 게 있는데요. 빠진다는 겁니다. 인공관절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관절이라 뭔가 수술을 잘못하거나 환자분들이 주의사항을 조금 잘못 지키시거나 아무튼 임플란트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와 같이 빠져버리는 것이 이제 탈구인데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뭐 0. 예전에는 3%에서 10%, 10명 중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 3명이나 10명 정도는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겼었는데 최근에 발전된 기술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되게 1% 미만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탈구율은 매우 낮아서 0. 몇 % 정도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합병증은 이제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감염 세균이 들어가서 문제가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전들도 노력을 해서 이런 감염률은 역시 굉장히 낮아서 한 1% 미만 정도로 역시 발생을 하고 발생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주 선별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아주 임플란트가 잘 착상이 돼서 기능을 잘하면 좋은데 이와 같이 인공관절이 임플란트가 흔들려 버리게 되면 뼈 바깥으로 임플란트가 좀 나와버린 상태잖아요. 이런 고정 실패가 일어나면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도 생기는 거죠. 아주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이 인공관절의 관절면을 대신하는 것이 베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베어링이 과거에는 금속과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금속이 플라스틱보다 단단하니까 플라스틱이 자꾸 마모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구멍이 뚫릴 정도로 마모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마모된 그런 가루들이 나와서 관절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염증을 일으키니까 여기 보시면 뼈가 원래 이래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뼈에 큰 구멍이 뚫릴 정도로 뼈가 녹아버리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골융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현상도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세라믹, 도자기라고 하죠. 세라믹과 이렇게 아주 강화된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을 사용하거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퍼센트에서 이렇게 세라믹과 세라믹을 활용한 베어링을 사용함으로써 이 마모율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금속과 폴리에틸렌을 사용했던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아주 옛날에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점에서 수술 받으신 지 25년 된 분의 사진입니다. 2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임플란트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아주 좀 조심스럽게 한 30년은 훨씬 더 거뜬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거보다 더 잘 위해서 쓰신다면 훨씬 더 오래 쓰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의사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서 요새는 인공관절이 받으실 정도로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난 참았다 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참았다 할게요가 한 5년, 10년이 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한 1, 2년 이내에는 수술을 받으실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환자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그냥 버티시는 건데 그렇게 버티시는 것보다는 인공관절과 임플란트와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차라리 빨리 수술받고 회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권해드릴 정도로 인공관절은 또 많이 발전을 했죠. 근데 이제 수술을 앞두고 나서 많이들 또 걱정을 하십니다. 아까 동영상도 보여드렸지만 많이 아플까봐 걱정을 하시고 실제로 뭐 아프죠. 안 아픈 수술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 차트는 뭐냐면 간호 차트입니다. 어떤 환자분이 수술을 받고 나서 수술 전과 후 3일 동안 어떤 통증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수술 전에 보시면 3점, 이것보다 훨씬 더 아프기도 합니다. 수술 전에 이제 통증 지수가 한 4점까지도 올라가는데, 정말 아플 때가 10점이라고 한다면 대개 환자분들의 통증은 요 4점에서 6점, 수술 전에는 이런 정도가 유지가 되죠. 근데 이제 수술 전에 안정된 상태에서 평가를 받으시기 때문에 대개는 요 정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수술 이후에 직후에 2점, 1점, 3일밖에 안 되는데 그때까지 내려갑니다. 대개 이건 뭐냐면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안 아프게 하는 여러 주사도 놓기는 하지만은 자가 통증 장치라고 해서 통증이 있으면 버튼을 누르면 진통제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플 때마다 간호사분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자가 통증 조절 장치가 있어서 이와 같이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통증은 환자분들이 첫날은 조금 아프다고 하시지만 하루 이틀 지나가게 되면은 재활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얼마나 째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그림은 인공관절 치환술, 고관절 전치환술을 할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처의 부위와 길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 강의를 앞두기 전에 바로 더 직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마취를 궁금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고관절 전치환술이 큰 수술이다 보니까 이건 전신 마취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무릎은 다리 아래쪽이기 때문에 뭐 부분 마취나 척추 마취로 가능하지만 고관절은 그게 어렵지 않나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아닙니다. 고관절 전치환술도 대부분 척추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의식이 깨어 있으신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데 망치 소리나 이런 톱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쉽게 생각하시면 수면 내시경 하시듯이 수면 내시경 할 때 자고 일어나면 끝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척추 마취를 하고 마취가 잘 된 게 확인이 된 이후에는 마취과 선생님께 부탁을 하시면 그냥 주무십니다. 주무시고 일어나면 수술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전신 마취에 대한 우려는 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상처로 돌아온다면은 기존의 상처, 저는 이제 제가 뒤로 들어가는 방법, 보통 이제 뒤로 들어간다, 앞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상처 부위를 보여드리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뒤로 했을 때 이 정도 길이가 아주 고식적인 원래 사용했던 방법이고, 이와 같이 길게 째고 보시면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이상하잖아요. 스테이플러가 피부에 박혀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더 놀라시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길지 않게 짧게 하더라도 이렇게 스테이플러를 써서 피부 봉합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술 후 6주 정도가 지나가면 이런 정도로 보이게 되고, 3개월, 6개월 지나가게 되면 뭐 약간 좀 희미해지긴 하지만 역시 상처가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상처뿐만이 아니라 피부 봉합뿐만이 아니라 피주머니라고 해서 이렇게 안에 피가 고여 있는 것을 빼내는 게 이제 고식적인 방법이었고, 그러면 이렇게 또 뽑고 나면 또 구멍이 남고 또 수혈도 많이, 피도 많이 나게 돼서 수혈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또 많은 분들이 기능 회복도 중요하지만 흉하지 않고 작은 상처를 원하십니다. 스테이플러, 보기 흉한 스테이플러로 찍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메쉬를 대고 마치 뭐 접착제 바르듯이 본드를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물론 봉합 없이 그냥 상처가 낫게 되고,
저희가 또 두려운 것이 술술 끝나고 나면 언제 실밥을 뽑나요?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건 실밥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주면은 다 떨어져 나가고 상처가 아주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보셨던 거가 다르죠? 스테이플러하고 다릅니다. 예, 그래서 6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아까 스테이플러 자국이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그냥 선만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남게 되고요. 상처 크기도 많이 작아졌죠. 제가 실제로 수술하는 환자분들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주 정말 작게 할 때는 8cm, 조금 길 때는 10에서 12cm 정도의 상처 길이로 수술을 하게 돼서 어느 정도 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정형외과 수술이 뭐 그냥 상처가 남는 건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와 같이 이분은 정말 작아 보이지 않나요? 이와 같이 상처 크기도 작아지고 보기도 흉하지 않습니다. 팬티 라인에도 다 가리게 되죠. 그래서 이 고관절 전치환술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억나시나요? 이게 처음에 골 유합술로 보여드렸던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완전히 붙여버렸던 거라고 했죠. 사실 이 환자분도 제가 수술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붙여버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지내셨던 30대 환자분의 사진인데 이분도 이렇게 인공관절로 해서 그동안 30여 년 동안 못 움직였던 관절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고관절 전치환술로요. 그리고 과거에 무슨 세균성 관절염이나 여러 기이한 문제로 인해서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오른쪽 관절이잖아요. 이렇게 고관절이 발달이 되어야 되는데 관절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절이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셨던 분도 관절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인 거죠. 인공관절로 고관절 전치환술로 만들어 드린 거고 이분도 사진을 잘 보시면 고관절은 원래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 고관절이 여기 있습니다. 발달성 탈구, 말이 좀 어렵네요. 탈구라 그래서 이렇게 고관절이 빠진 채로 발견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내시면서 결국 나이가 드셔서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새는 그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스크리닝을 통해서 아주 어릴 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까지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 고관절 주름이 달라요. 뭐 그리고 또 발달은 관절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어릴 때 소아과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사전 스크리닝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또 역시 고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면은 아까 이 위에 있던 관절이 아래쪽 정상 위치로 내려와서 또 역시 잘 걸으실 수가 있죠. 이분은 보너스로 이렇게 되면 다리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형외과라는 것은 사실 올소페릭스라는 것은 구부러져 있는 것들을 펴는 거라고 하는 듯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이 관절을 보시면 역시도 다 빠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을 이렇게 펴고 똑바로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또 더불어서 이 고관절 전치환술을 진짜 제목 그대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여러 옆에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때 알고 계시는 내용을 가볍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또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